안녕하세요. 오늘은 Unsupervised Learning에서 dbScan을 통해 클러스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목표는 dbScan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dbScan 위젯에 대해서 알아본 후 그 위젯의 설정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dbScan 알고리즘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dbScan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db스캔으로 아웃라이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입실론 반경 증가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본 후 워크플로우를 설계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db스캔 위젯입니다. db스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클러스터를 나누는 위젯으로 레프트 사이드의 인풋으로는 데이터가, 라이트 사이드의 아웃풋으로는 메타 속성으로 클러스터 레이블이 된 데이터 세트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db스캔 위젯 설정을 위해서는 db스캔 위젯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다이얼로그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는 코어 포인트 네이버 수를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후드 간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스턴스 매트릭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위젯은 k번째 최근접 이후까지의 거리를 정렬된 그래프로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k 값을 핵심 포인트 이웃으로 설정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네이버후드 디스턴스 설정을 위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는 코어 포인트 네이버 파라미터는 코어 포인트의 네이버의 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예스는 이웃이 4개임을 4개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드 디스턴스에서는 입실론 값인데 한 샘플이 다른 샘플과 인접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두 샘플 사이의 최대 거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를 지정할 수 있고, 디스턴스 매트릭으로는 유클리디안, 맨하탄, 코사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클리디안은 두 객체 사이의 차이 제곱의 루트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준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매트릭입니다. 맨하탄 기법은 두 객체 사이의 절대값들의 합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코사인은 두 객체 사이의 코사인 각도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0디그리가 나왔을 때는 1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db스캔 알고리즘입니다. db스캔은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라는 알고리즘으로 밀도 방식의 클러스터링을 사용합니다. 밀도 기반의 클러스터링은 점이 세밀하게 몰려 있어서 밀도가 높은 부분을 클러스팅하는 방식입니다. 즉, 어느 한 점 P를 기준으로 정해진 반경 입실론 내에 점이 민 포인트가 몇 개 이상이 있으면 하나의 군집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이때 P를 코어 포인트로 라고 합니다. 민 포인트가 4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파란 점 P를 중심으로 반경인 입실론 내에 점이 4개 이상 있으면 하나의 군집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점 P를 포함해서 5개가 있으므로 하나의 군집으로 판단하고 P는 코어 포인트가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민 포인트가 4인 경우 회색점 P2를 중심으로 반경 입실론을 그렸을 때 점이 하나, 둘, 셋, 3개만 존재하므로 이는 P2는 코어 포인트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P2는 위에서 할 때 여기 레드 다트였는데 P에
코어 포인트 P에 입실론 반경 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보더 포인트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P3의 경우는 P3를 중심으로 반경을 이렇게 그려보면 P3를 포함하여 포인트가 4개가 있으므로 P3는 또한 P와 같이 코어 포인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중심으로 입실론 반경 내에 민 포인트 이상의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중심으로 군집이 되고 그 점을 코어 포인트라고 하고, 코어 포인트가 서로 다른 코어 포인트의 군집의 일부가 되면 그 군집을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큰 군집으로 연결합니다. 군집에는 속하지만 스스로 코어 포인트가 안 되는 점을 보더 포인트라고 하고, 주로 클러스터의 외곽을 이루는 점들이 됩니다. 보더 포인트도 아니고 코어 포인트도 아닌 클러스터 내에 속하지 않는 점을 노이즈 포인트라고 하며 이를 아웃라이어라고 명명합니다. DB스캔 알고리즘의 장점은 K민즈와 같이 클러스터의 수를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K민즈와 같이 신뢰 스코어를 K값에 따라서 막 연산을 해보고 각 클러스터의 밸런스가 어느 것이 좋은지 판단할 필요 없이 활용하기 편리한 클러스터링 기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의 밀도에 따라서 클러스터를 서로 연결하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모형을 갖는 옆그림과 같은 이런 기하학적인 모형을 갖는 군집도 잘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노이즈 포인트를 통해서 아웃라이어 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데이터의 밀도가 다양한 경우, 예를 들어서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게 클러스터링 되는 부분과 듬성듬성 클러스터링 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면 DB스캔은 잘 분류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단점은 연산이 많이 필요해서 처리 속도가 K민즈 대비 많이 느린 단점이 있습니다. DB스캔으로 아웃라이어를 검출해 보겠습니다. 코어 포인트 네이버에서 이웃의 수를 4로 지정하고 네이버후드 디스턴스인 입실론 값을 0.86으로 설정해 보았을 때 스캐터 플롯으로 확인하면 회색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회색 포인트가 4개가 보이는데요. 이 점들이 클래스 1에도 속하지 않고 클래스 2에도 속하지 않는 점들을 이야기합니다. DB스캔으로 아웃라이어를 검출하기 위해서 셀렉트로를 활용해서 클러스터를 정하고 아래에서는 클러스터가 1과 2인 것만 선정하도록 셀렉트로에서 선정을 해주고, 그걸 데이터 테이블로 흘릴 때 선정되지 않은 아웃라이어들만 선정하기 위해서 unmatched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로 흘려 보내주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테이블에서 회색 포인트들에 대한 점인 아웃라이어를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포인트가 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위젯에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탭에서 DB스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데이터를 흘려보내 주시고요.
DB 스캔을 살펴봤더니 코어 포인트 네이버를 선정해 줄 수 있고 파라미터로, 그리고 네이버후드 디스턴스인 입실론 값을 선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 포인트와 그 이웃 간의 거리 반경을 아래에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매트릭에서는 유클리디안, 맨하탄, 코사인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캐터 플롯을 하나 가져와서 데이터 포인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는 세팔 위드스, Y는 페탈 랭스, 그리고 컬러에는 클러스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라고 쉐입에는 아이리스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회색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아웃라이어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웃라이어의 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데이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셀렉트 로우 컬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흘려보내 주시고요. 데이터 테이블 위젯을 하나 가져와서 셀렉트 로우에서 제가 셀렉트 컬럼을 가져왔네요. 셀렉트 로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로우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흘려보내 주시고요. 셀렉트 로우에서 클러스터를 is one of를 하고 C1과 C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흘려보내 주시고요. 매칭된 데이터가 아니라 아웃라이어이기 때문에 매칭되지 않은 클래스 어느 C1에도 속하지 않고 C2에도 속하지 않는 그 데이터를 언매치드 데이터를 노이즈인 데이터가 되겠죠. 이 데이터를 데이터 테이블로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다음과 같이 4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노이즈로 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본 데이터는 어땠는지 여기 데이터에서 데이터 테이블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이렇게 150개의 데이터 인스턴스들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4포인트가 아웃라이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 스캔을 통해서 아웃라이어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입실론 반경 증가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입실론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포인트 코어 포인트와 민포인트들 간의 거리 반경을 입실론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입실론이 네이버후드 디스턴스로 오렌지 3에서는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0.41인 경우 반경이 너무 좁아서 회색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음을 볼 수 있어 이 반경은 적절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증가되었을 때 1점대로 증가되었을 때는 회색 포인트가 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상당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1.22가 되었을 때 포인트가 굉장히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인 정도가 더 좋아 보입니다. 회색 포인트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db스캔 워크플로우를 다시 설계해서 이 네이버후드 디스턴스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회색 포인트들이 아웃라이어들이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설계해 놓은 데이터 플롯에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데이터셋에서 db스캔과 스캐터 플롯만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위젯을 띄워주시고요. 0.86일 때는 포인트가 4개 정도였지만 얘를 0.4 정도로 변환을 하게 되면 회색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지며 클러스터도 굉장히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8일 때는 이렇게 굉장히 잘 나눠짐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1.2 정도로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실론 값을 1.2 정도로 증가시키면 다음과 같이 0.8 이상은 비슷하게 클러스터를 나눠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어 포인트를 한 8 정도로 증가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어 포인트 8로 증가시켜도 어느 정도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코어 포인트를 2개로 했을 때는 8, 2개. 2개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개로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네, 10개로 하니 회색 포인트도 좀 많아지고 클러스터도 좀 잘 안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어 포인트 4, 네이버후드 디스턴스는 0.86 정도로 튜닝을 해주시면 이렇게 적절히 잘 클러스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db스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해 보았으며 아웃라이어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db스캔 알고리즘의 원리와 파라미터 설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